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서남권의 경제 통합을 위해 해양 관광,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등 미래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상생 발전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 통합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청장님, 6.13 지방선거 때부터 뭐 경제통합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통합 어떤 건가요? 그동안 이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무안 신안의 통합을 몇 차례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이 하나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우선적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인 김판진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재화의 분배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남권이 같이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큰 틀에서 경제적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인접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이 주요한 아젠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경제통합,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접지자체 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치자는 건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우리 서남권 같은 경우 힘을 합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통합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통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힘을 합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접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행정통합은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그 지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통합,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합하면 지역의 정서가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가 경제 통합하면 에코노믹 인터그레이션이거든요. 경제 통합했다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도 지자체 간 경제를 하나로 합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영어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의 정서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어도 좀 바꿔야 된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바로 에코노믹 유니언, 경제연합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어떡하냐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토론회나 뭐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또 목포 김종식 목포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통합이라는 우리 지역의 부정적인 그런 그 정서가 있는 통합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경제연합, 에코노믹 유니언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맞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 일단 교수님 서남권을 대표하는 뭐 시민단체 대표도 좀 맡고 계시는데요. 예,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당위성도 좀 계속 예. 필요성 이런 것들 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요. 행정통합이나 경제통합이나 하여튼 통합이 되면 얻어지는 우리 지역에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이 통합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남권은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요. 동북권에 비해서 여수, 순천, 광양 이 동북권에 비해서도 이미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참 지금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서남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 서남권은 바로 풍부한 자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이면서 통합을 하면 분명히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해답을 알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여러 그 분야에서 참석할 때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남권의 최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또 대표로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장님 뭐 이런 경제 통합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성공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행정 전문가로서 과거에 정책 부서에 이제 근무를 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제적 통합이라는 그 통합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체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이나 행정적 통합을 먼저 이룬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서남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시장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가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통합이다, 행정적 통합이다, 아니면은 그 지역별 통합이다,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바로 저는 서남권 경제 통합이 어떤 거라는 개념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 목표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7개 시군의 어떤 대표 TF라든지 아니면 실무 TF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경제적 우리가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남권이 하나 되는 이런 경제적 통합을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실천적 방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이 서남권 경제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전문가인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연구적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 통합의 개념 정리라든지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실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연구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들여다 본다면은 7개 시군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의 공통 분모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연구 용역 과제에 좀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이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 예산이 없습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어디에 손을 벌려야 됩니까? 바로 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조그만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정부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몇 군데의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정부에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광역자치제도, 즉 광역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시행령만 지금 이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저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그 서남권에서 상생, 협력 어느 정도나 좀 이루어졌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글쎄요. 거의 아직까지는 뭐 없었죠. 만약에 굳이 있다고 한다면 8월 8일 섬의 기념식에 신안군하고 목포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섬의 날을 개최하는 이 정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 인접지자체 간의 상생과 협력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버스 공영제, 교통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 같은 걸 공동 사용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졌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또 지역의 개발을 가지고 힘을 합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남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현실입니다. 네, 청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포시가 대양산단 쪽에 운영하고 있는 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나 목포 이외의 무안, 신안, 영암, 우리 소위 서남권의 경제적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인근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려 5배 정도가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목포시가 주도를 해서 서남권의 경제 통합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돼서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화장장이나 추모관 이용이 아주 미흡할지는 모르지만은 무안, 신안, 영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 부담도 되고 상당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목포시가 저걸 시설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인접시군의 지자체장, 아니면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 이런 사람들로 TF를 해서 우리 목포시가 목포의 재정을 투입해서, 아니면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 하나의 이 서남권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실천적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상생의 모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금년 8월 8일 날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환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의 제1의 섬의 날을 서남권에 개최를 한다면은 또 전 국민적 관심도 가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 서남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목포시가 중심이 돼서 인근 그 공동으로 개최하는 시군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섬의 공유와 가치를 점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주변에 대한 가치 상생하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할까요? 뭐 쉽게 표현하면은 좀 큰 집이 내놔야죠. 큰 집이. 그 큰 집이라는 건 이제 7개 시군을 본다면은 목포시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제 큰 집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좀 더 양보하고 인근에 어떤 내놓는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 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최근에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립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0 건립을 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미흡할 거다 이거죠. 근데 무안이나 신안 가까운 영암을 보더라도 또 그 시군에 그러한 시설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중 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내놓고 그 배려한다. 그러니 같이 가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생의 방안이고 경제적 통합이고 하나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경제통합, 경제연합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생협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례, 남원, 뭐 하동, 지리산권의 7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지리산권에 있는 자연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하자는 거죠.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즉 관광상품화하자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아마 전국에서 많이 오게 될 겁니다. 또 신안군의 천사대교 완공으로 인해서 다도해 관광을 위해 또 섬 투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요. 또 흑산도 공항이 완공이 되면 또 하나의 또 가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또 영암 해남의 솔라시도 레저 기업 도시가 완공이 되면 대규모의 유락단지가 건립이 됩니다. 더욱이 무안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접지자체 간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의 대도시에 이러한 관광사무소를 공동으로 개설을 해서 관광객을 공동으로 모집을 해서 이쪽을 방문하게끔 찾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쉬운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여수가 작년에 관광객이 1,508만 명입니다. 제주도를 제쳤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까요? 바로 2012년 여수 해양 엑스포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외주 관광객이 오면 편리하거든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 초에 여수시에서 세계 섬 엑스포 추진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 여수 해양 엑스포의 그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섬 엑스포 추진을 선언을 했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국의 65%의 섬이 전남에 있고요. 전남의 섬의 64%가 서남권에 있습니다. 더욱이 목포 신안군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자면 이 서남권이
가장 최적의 그 위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남권의 지자체 장본들,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어느 한 분이 우리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신 분들이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세요. 사실 섬의 날,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여수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는데 여수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또 다른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다. 섬의 날 행사를 포기하고 또 다른 그러한 지난 9월 달에 선언했었던 세계 섬 엑스포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계 섬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역의, 우리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서남권의 지자체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게 그건 좀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성공적인 이런 성과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 조언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예,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성과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불신이 싹트게 되고 또 과거를 회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기로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 2020년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을 2019년 말이나 2020년도에 발효를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요 보면 지자체, 인접지자체 상생과 협력, 지역 발전을 얘기하면서 뭐 시장 군수 뭐 협의회 또 시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그게 어땠어요? 근데 식사하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지면 끝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군수님, 어느 시장님이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행정통합이 어렵다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행정통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행정의 사이즈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아마 우리 지역의 행정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이 답이라면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통합, 즉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통합만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꼭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질 거라 저는 기대하면서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뭐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실천들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과 종합 발전 비전과 구상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